서울의 핫플레이스 성수동에 위치해 있고 월 임대료가 꾸준하게 나오는 수익형 빌딩입니다. 이 부동산의 감정평가액은 276억. 만약 이 건물을 자녀에게 물려준다면 증여세는 133억이 나오는데요. 자녀가 준비할 수 있는 수준의 돈이 아닙니다. 그런데 세법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법인세 5,700으로 승계를 시작할 수 있다면 어떨까요? 오늘 그 비밀을 전부 공개합니다. 200억대의 부동산, 그리고 그것을 가져오기 위한 100억대의 세금. 이걸 들은 자녀는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우리 아버지의 재산이지만 내가 받을 수가 없겠다. 실제로 많은 분들이 고민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런데 순서 하나를 바꿨을 뿐인데 건물을 먼저 넘기고 토지는 나중에, 이 순서 하나가 세금 구조를 완전히 바꾸어 버립니다. 오늘 이 영상 끝까지 보셔야 하는 이유입니다. 요즘 현장에서 대표님들 만나면 공통적으로 이런 고민들을 많이 말씀하세요. 감정평가 받으면 공시가보다 훨씬 높게 나오기 때문에 물려주기가 너무 부담스러워요. 맞습니다. 국세청에서 감정평가 사업이 본격 시행되면서 상황은 많이 다릅니다. 증여나 상속을 신고하고 나서도 법정 결정 기한 내에 국세청이 직권으로 다시 감정을 의뢰할 수 있는데요. 증여세는 신고 기한 이후 6개월, 상속세는 9개월입니다. 이 기간 내에 국세청이 시가와 신고가액의 차이가 크다고 판단하면 추징세액은 대폭 증가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포기해야 할까요? 아닙니다. 감정평가를 역으로 활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지금부터 실제 컨설팅 사례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사례입니다. 소재지는 서울 성동구 성수동이고요. 임대 수익이 있는 수익형 부동산입니다. 장부가액은 토지가 18억, 건물이 5억, 매월 받는 임대 수익은 약 2억으로 연간 24억 수준입니다. 성인 자녀 두 분의 자녀 모두에게 승계를 원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감정평가를 진행했더니 결과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토지 가치는 273억, 건물의 가치는 3억 6천, 합계가 276억, 공시지가는 약 95억 수준이었는데요. 276억의 증여세를 계산하면 50% 세율을 적용받아 대략 133억이 나옵니다. 자녀 두 분이 나누어도 1인당 66억이 넘는 엄청난 세금입니다. 현실적으로 이런 돈을 준비하고 있는 자녀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 상황에서 저희가 제안드린 전략은 무엇이었을까요? 저희가 제안드린 전략 크게 세 단계로 구분됩니다. 먼저 1단계, 건물만 먼저 증여한다. 2단계, 자녀 법인을 설립한다. 3단계, 토지 임차 구조로 임대 수익을 자녀 법인으로 흐르게 만든다. 하나씩 천천히 살펴보겠습니다. 1단계, 건물만 감정평가해서 먼저 증여합니다. 여기서 핵심 역발상이 있습니다. 토지를 감정받으면 공시지가보다 상당히 높게 나옵니다. 그런데 건물은 다릅니다. 감가상각이 진행된 건물은 장부가액보다, 심지어 기준 시가보다 감정가액이 더 낮게 나오는 경우가 상당수 존재합니다. 이 사례에서 건물의 장부가액은 5억이었지만 건물만 따로 실제 감정평가를 맡겼더니 과세가액이 3억이 나왔습니다. 자, 이 3억짜리 건물을 자녀 법인에 증여합니다. 법인의 입장에서는 3억 원의 이익이 생겼기 때문에 당연히 법인세를 납부합니다. 계산된 법인세는 5,700만 원. 그렇다면 자녀 주주들의 증여세는 어떻게 될까요? 세법상 자녀 법인의 이익이 생기면 주주인 자녀에게도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증여 이익이
자녀 1인당 1억 원을 초과해야지만 과세가 됩니다. 그래서 자녀 1인당 증여 이익이 1억 원을 넘지 않도록 부주 구성을 정밀하게 설계한다면 자녀의 증여세는 0원으로 종결시킬 수 있는 겁니다. 부담스러운 건물의 증여, 하지만 부담스럽지 않은 법인세 5,700만 원으로 시작하는 플랜입니다. 자, 2단계 토지 임차 구조를 설계합니다. 건물을 자녀 법인에 증여하고 나면 구조는 이렇게 바뀝니다. 건물은 자녀 법인의 소유이고요. 토지는 여전히 부모님 소유입니다. 그러면 자녀 법인의 입장에서는 건물은 자가 건물이 되는 것이고 토지는 부모님으로부터 임차하는 구조가 되는 겁니다. 월 임대 수익 2억은 전부 자녀 법인으로 들어오는데요. 거기서 토지 임차 사용료만 부모님께 지불하는 형태로 바꾸는 겁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이런 질문을 하세요. 토지 가치가 200억이 넘어가는데 토지 사용료가 너무 높게 나오는 거 아닌가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예상보다 훨씬 낮습니다. 특수관계인끼리 토지 임차 사용료는 세법에서 산정한 방식을 정해놓았습니다. 토지 기준 시가의 50%, 즉 공시지가의 절반에 해당하는 금액에서 임대보증금을 빼고 국세청에서 고시한 정기예금 이자율, 현재는 3.1%인데요. 이것을 곱해주면 됩니다. 이 사례에서 이 공식으로 계산하면 매월 지불하는 토지 임차 사용료는 약 5천만 원입니다. 자, 월 임대 수익 2억이 자녀 법인에 들어오고 토지 임차 사용료 5천만 원은 부모님께 지불하면 되는 겁니다. 즉, 자녀 법인의 월 이익은 1억 5천만 원, 연간 약 18억의 이익이 쌓이는 겁니다. 이 재원으로 향후 토지를 승계받거나 또는 증여세, 상속세를 납부할 때에 재원을 만드는 겁니다. 즉, 자녀 개인이 아닌 자녀 법인의 자금으로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모님 입장에서도 달라지는 게 있는데요. 기존엔 월 임대 수익 2억에 대해서 굉장히 부담스러운 수준의 소득세와 건강보험료까지 모두 납세했습니다. 구조 설계 이후에는 부모님 소득이 2억에서 5천만 원으로 4분의 1 수준으로 대폭 줄기 때문에 소득세는 물론 건강보험료 절감 효과까지 생기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절대 피해야 할 함정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 함정, 토지까지 감정평가를 받으면 안 됩니다. 토지 임차 사용료는 자산 시가의 50%를 기준으로 계산했습니다. 만약 토지를 감정받아 버리면 시가가 공시지가에서 감정가액으로 높아지게 되고 토지 임차 사용료까지 급격히 증가하게 됩니다. 다시 말해 전략의 실효성이 완전히 사라지는 겁니다. 두 번째 함정, 공동사업자로 구성하면 안 됩니다. 부모님의 토지와 자녀의 건물을 합해서 공동사업자로 사업체를 꾸리면 토지 임차의 개념이 사라지게 되고 임대 수익을 지분 비율대로 나누게 됩니다. 자녀 몫의 임대 수익이 거의 남지 않게 되는 겁니다. 정리합니다. 토지 감정 안 됩니다. 공동사업자 구성 안 됩니다. 오늘 사례는 성수동에 있는 수익형 부동산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전략이 모든 상황에 똑같이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전략은 다음 요소에 따라서 달라지게 됩니다. 부모님의 연령과 건강, 자녀의 수와 나이, 손자녀가 있고 없고, 부동산 소재지와 유형, 그리고 자녀의 소득과 자금 동원력. 이 다양한 요소를 종합해서 가장 최적화된 플랜을 수립해야 합니다. 한 가지 전략만으로는 모든 상황에 대응할 수 없습니다. 오늘 전략 굉장히 강력합니다. 하지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전략이 모든 분들께 맞는 것은 아닙니다. 첫째, 부모님 연세가 이미 고령인 경우, 건물을 증여한 이후 자녀 법인이 재원을 쌓는 데에 적어도 5에서 10년 이상이 필요합니다. 시간이 부족하다면 이 전략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둘째, 자녀에게 소득이 없거나 매우 적은 경우. 자녀법인을 설립하고 실질적으로 운영되는 법인이어야만 합니다. 명의만 빌린 페이퍼 컴퍼니는 세법상 부인될 수 있습니다. 셋째, 건물 감정가액이 장부가액보다 높게 나오는 경우. 건물의 감가상각이 충분하게 진행되지 않았다면 건물 선증여의 절세 효과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완전히 다른 접근이 필요합니다. 다음 편에서는 오늘과 전혀 다른 전략을 보여드릴 텐데요. 현물 출자 법인 전환. 현물인 부동산 자체를 법인에 넣고 주식으로 바꾼 다음 초과 배당으로 자녀에게 물려주는 구조. 고령의 대표님이나 자녀의 소득이 없거나 적은 경우 적용이 가능한 전략입니다. 다음 편에도 실제 컨설팅 사례로 숫자를 있는 그대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전략 마지막으로 정리합니다. 1단계, 건물만 감정평가해서 자녀 법인에게 증여한다. 법인세 5,700으로 시작하고 자녀의 증여세는 0원으로. 2단계, 토지 임차구조 설계. 월 임대수익 2억에 토지 사용료는 5천만 원. 자녀 법인으로 흘러가는 월 순이익은 약 1억 5천만 원. 매년 18억 수준의 재원이 확보됩니다. 3단계, 쌓인 재원으로 향후에 토지 승계에 대한 납세 재원 마련. 200억이 넘는 성수동 빌딩의 증여세 133억이 법인세 5,700으로 바뀌는 순간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을 가족에게 온전히 물려주는 데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댓글을 남겨주세요. 내 상황에 맞는 구체적인 절세 전략이 궁금하다면 고정 댓글 링크를 클릭해 주세요.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